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상승하면서 시장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68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장 후반부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 전환된 것으로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못했고요. 0.08% 정도 오르면서 시장 상황 정돈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한 1,000계약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프로그램의 이 매수세를 제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쪽도 한 900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지 크게 매수폭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 우리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에도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고 몇몇 종목들은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LG전자가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을 유지해가면서 1680선 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소식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680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요. 또 중국 증시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상승폭은 제한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한 168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2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기업들의 대규모 퇴출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0선을 회복하며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건희 효과로 어제 1% 이상 오름세로 장을 마쳤었죠. 오늘은 고합으로 장을 마쳤네요. 81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G그룹주가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LG전자, LG화학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이닉스가 0.2%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전기전자업종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0.3%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SK브로드밴드, 포스코 ICT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메가스터디가 5% 가까이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계 창구를 통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동선은 0.4%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 다음도 역시 강보합, 네오이즈 게임즈가 2% 상승했는데요. 오늘 게임주의 강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특징 테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대형주들이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융주가 강세였습니다. KB금융이 1.5%나 강세 흐름을 보였고 신한지주가 0.5%, 기업은행 역시 2% 상승하면서 14,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하나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대한생명이 오늘 장중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장중에는 8,200원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다시 강세 흐름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열흘 만에 11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그 밖에 IT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장을 마쳤지만 LG전자는 6% 이상 급등하면서 11만 5,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그 밖에 삼성 SDI, 삼성전기, 하이닉스 등도 외국계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몇몇 게임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러시아 게임사인 GFI사와 온라인 게임인 리소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3,805원의 장을 마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게임아이 역시 대만과의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 4% 급등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미제출주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이노젠이 하한가까지 내렸고요. 액티튜오, 모보, 셀런 등도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투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스펙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간 건데요. 대우증권 스펙이 12% 하락했고 현대증권 스펙, 미래에셋 스펙 등도 거의 하한가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동양밸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한가까지 내려가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스펙 관련주들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최근 급등세를 유지했고 이 금융 당국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동양밸류가 상장이 됐었죠. 장중에 좀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다시 또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펙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오늘장 소식 그리고 또 내일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에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악재 소식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전반적으로 악재가 호재보다 더 많은 하루였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재정적자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면서 남부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에 따라서 유로화가 기존 박스권을 재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회복 가능성을 보이던 캐리 트레이드 환경이 재차 위축될 수 있다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견실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지속되는 순매수와 미 증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의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유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증시의 관망세는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도 기술적 반등과 반락이 이어질 뿐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르투갈 소식이 또 제2의 그리스 사태로 또 번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오늘 밤 여러 가지 해외 증시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죠. 예, 유로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유로권의 2대 핵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유로권과 더불어서 IMF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반면 유럽 정상회담에서 별 지원 내용이 없다면 IMF의 지원을 받겠다고 강경하게 나가던 그리스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이 정상회의 개시 전에 그리스 지원에 대한 EU 회원국 간 양보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에 대한 결과물이 도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의 영향과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부분은 최근 그리스 지원 문제의 핵심이 지원 가능성보다는 조달 금리 등 코스트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IMF의 지원 가능성 부각에도 그리스 등의 CDS 프리미엄 상승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결국 증시는 오히려 비관적 케이스로 결말을 짓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물론 선물 같은 경우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를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KTB라든지 US 달러 선물 쪽에서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리스 문제 해결의 난항으로 급락세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또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악재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저희가 노려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그 증시의 그 상승과 하락폭이 극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중기적으로 그 업종이나 종목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그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IT나 운송 장비 업종에 그리고 그 전방 산업과 글로벌 설비 투자 확대를 감안한 기계와 IT나 자동차 부품주 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IT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IT 대형주들 하루에 하나씩 좀 크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제 LG 이노텍이 있다면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들 종목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중대형주에 대한 특히 IT 중대형주에 대한 관심 자체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중국의 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IT에 대한 매력은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택시 영업과 옥외 광고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와 부동산 관리인 등의 세부담은 커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들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경비율은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경비율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이 비율이 오르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이 부짓했던 것으로 분석된 택시, 양복점, 축산, 양돈 등 200개 업종의 경비율을 인상해 관련 종사자들의 세부담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리업과 직업운동가 등 90개 업종은 경비율을 낮춰 세부담을 일부 높였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2014년까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외형 경쟁을 줄이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경영지도 비율로 도입하는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대율 규제는 원화 기준 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일반은행에 적용되며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에만 적용됩니다. 외국은행 지점 중에는 HSBC 은행만 포함됐습니다. 2006년 이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대출 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시장 자금 등을 끌어서 예대율이 크게 오른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 4분기 총액 한도대출 한도를 1분기와 같은 10조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총액 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은은 2008년 10월 총액 한도대출 한도를 6조 5천억 원에서 9조 원으로 늘린 데 이어 작년 3월 1조 원을 추가 확대한 바 있습니다. 금통위는 그러나 은행 자본확충 지원 대출금은 기존 3조 2,966억 원에서 2,030억 원을 줄여 재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부실저축은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특별검사반을 구성했습니다.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특별검사반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또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하겠다며 매년 검사를 통해 불법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갑자기 쓰러지는 곳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실저축은행이 자주 생기면서 고객의 피해가 늘자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증권 금융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SK카드가 모바일 기반 신용카드인 터치7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플라스틱 실물 카드와 휴대전화 유심칩을 활용한 모바일 카드로 동시에 발급돼 상품 구입 시 3%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세계 주요 시장의 공모주에 투자하는 글로벌 공모주 펀드를 내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이 글로벌 공모주 펀드를 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체 자산의 최대 30%를 해외 공모주나 유상증자 등에 투자합니다. 국민은행이 300억 원 규모의 국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은 2002년과 2004년 자회사 두 곳을 청산하면서 법인세 등 200억가량의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았지만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이들 세금이 취소됐습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홍콩 금융중심가인 센트럴 지역에 홍콩 법인을 열고 오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종합증권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신흥시장에 거점을 마련해왔으며 이번에 설립한 홍콩 법인을 기존 진출 지역을 연결하는 아시아 영업의 허브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0.4%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 0.08% 소폭 오르면서 52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해외 악재가 오늘 좀 나오기도 했지만 증시가 좀 무너지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 후반부에는 상승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 대형주의 강세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대형주 중에서도 이 신고가를 경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한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한번 더 지켜볼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신 바 있고요. 다른 종목으로도 이 상승세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이 종목들에 대한 이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 번 더 제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 비교적 해외 악재들이 많지만 그다지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여러 가지 해외 변수에도 많은 초점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정상회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